스파이더맨 파프로홈에서 아이언맨이 이제 그리워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약간 하는 그 장면 속에 잠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스파이더맨이 이 벽화를 보고 있는 위치가 이 반대편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편 건물도 구현을 해놨었는데 허공에 뜨는 것 같아서 사실 이 건물은 제외하고 요것만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주는 이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포인트고, 사실상 이 그림 그리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이 벽돌 표현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신중하게, 더 까다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 이제 조커랑 이제 배트맨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제일 있는 씬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딱 사각형의 벽면 표현이랑 이제 뭐 유리가 들어가고 문 들어가고 이게 끝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 질감에서 조금 더 이제 사실적인 표현들을 하려고 조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벽돌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 칼로 끄어서, 칼로 끄기만 하면 근데 살짝 너무 1차원적이니까 끄고 거기다 열을 살짝 가하면 이게 벽면처럼 오그라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래서 비교적 초기작이라서요. 거의 작년 10월 말 정도? 네. 저희들이 일단 시작한 지가 1년이 안 돼가지고 작년 10월 말이라 그러면 거의 뭐 디오라마로는 거의 초기작이라서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1:6 스케일 사이즈 디오라마 작업하고 있는 AJ라고 합니다. 외국 유저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줄여서 AJ. 일단 뭐 AJ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되고 이제 처음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그게 작년 한 4월 달쯤에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10월 말 11월 정도에 형이 합류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이 일단 콜렉터예요. 원래 이제 피규어 수집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어벤져스 3 인피니티 워 그 장면인데 이게 리퍼스 패널들이 이제 개방이 돼서 빌런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사실 그게 안 나온 거야. 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만들래 하고 이래저래 만들어보고 형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것들을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공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반응을 하잖아요. 더 재미를 붙이게 되는 거죠. 뭐 다른 회사들에서 뭐 만약에 뭐 비슷한 뭐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시작에. 왜냐면 그걸 사면 되니까 그냥 쉽게. 근데 그게 없는 거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만든 거니까. 그것도 이제 스스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형님께서도 피규어나 아니, 저는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다 재료로 보여요. 그냥 요것도 영화의 다크나이트의 이제 조커가 이제 돈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남기면서 돈을 불태우는 장면을 모티브로 한 장면이에요. 영화상에 나왔던 폐공장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이 돈이 이런 은행에서 가져 나왔다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만든 디오라마인데, 불이 나는 장면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LED 기능을 넣어서 불이 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요 돈다발을 일일이 다 자른 거예요. 이 돈다발을 일일이 프린터해서 이제 그냥 프린트만 하면 너무 종이 느낌이 나니까 요 위에 이제 나름대로 표현체를 써서 말린 다음에 일일이 다 잘라서 10개 단위, 20개, 20장 단위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돈다발의 A4 용지만 해도 한 100장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11호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의 한 장면,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이게 정면에서 찍어보시면 이 기둥들이 다 사선으로 서 있어요. 기둥을 정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면에서 보기에는 이 기둥의 결이 다 안 보여요. 디오라마 배경 자체가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들 그거기 때문에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기대해서 보면 이쪽에서 봐도 예쁘고 정면에서 봐도 크게 이질감 없이 모든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럼 두 분은 뭔가를 만드는 어떤 뭐 전공이나 뭐 이런 걸 좀 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쪽이 아니고, 형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좀 뭐 건담이라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이렇게 조립용 제품들 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 저는 항상 그게 조립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형이 항상 옆에서 막 만들어주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작업을 해도 그래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사실 없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봐도. 뭐 저는 공고 나왔고 공대 나왔고 그대로 그랬는데 뭐 전혀 관련은 없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잠깐 있었던 쪽이 이제 모형 배 혹시 아시나요? 되게 짧은 기간이지만 잠깐 일을 하면서 많이 좀 배운 것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써먹는 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큰 틀을 가지고 올 수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됐죠.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초반에 나왔던 조커가 버스로 이제 뱅크로버 그 자체의 장면인데 또 이 작품이 AJ라는 이름을 걸고도 제일 처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작품들이에요. 이 디오라마의 포인트는 물론 버스지만은 이 피규어를 세웠을 때 조금 더 실물 안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은행의 창구 부분이나 바닥이나 그리고 이 뒤에 버스 표현한 부분에서 이 공중으로 띄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의논하면서 가장 좀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 피규어 스케일에 맞게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 공간을 잘 정할수록 나중에 만들고 피규어를 세웠을 때 가장 잘 어울려요. 배트맨 비긴즈에서 나온 장면인데 배트 텀블러가 이제 옥상으로 질주하는 씬이 있어요. 구조가 되게 간단한 편이에요. 구조가 간단할수록 느낌을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보시면 이런 쪽이 화려하잖아요. 이런 쪽이 화려해서 이런 쪽이 어렵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다 어려운데 이런 쪽보다는 사실 이 차가 가리고 있는 이 앉아져 있는 요 안에가 저희도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면으로 그냥 붙어버리면 이렇게 질주하는 듯한 느낌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 올라가 있는 요 바닥면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 이렇게 지붕이니까 사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타고 흘렀을 때 돌 표현들이 이제 부서지면서 이렇게 배트 텀블러를 지나칠 텐데 질주하는 방향대로 결을 잡아서 붙이는 그 과정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저희들 그냥 다 재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뒤집어 보면 도색 안 된 면에는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이 느낌을 만들어내요. 이게 사실 수학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장르라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공구도 그래서 다른 공구가 아니고 자예요. 자만 종류별로 거의 뭐 한 10대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작업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들면서 느끼는 그냥 그 순수한 재미예요. 처음에는 동생 걱정하는 마음에 같이 좀 도와주고 했던 건데 본격적으로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 번에 성취감을 팍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자잘한 희열들을 그 순간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작업하는 게. 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되게 순수하게 창작물로 이제 보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으는 사람이니까 무슨 키트처럼 조립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완성되고 났을 때 느낌도 물론 좋겠지만 희귀하잖아요, 사실. 다른 분들이 소장하지 못하신 거니까 여기서 또 콜렉터의 그게 또 발현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조커 관련된 게 지금 조금 많죠. 저희들이 되게 감명 깊게 봐서 영화를. 이 작품은 더 조커 영화 중에 분장실 속을 재현해놓은 거고 요런 뭐 대본집이나 뭐 앞에 있는 화장품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드라이기, 부두약들 실제로 영화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소품들을 그대로 최대한 보이는 대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고 제일 이제 포인트가 되는 소파 실제 고중에는 아마 가죽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완성도는 오히려 이런 벨벳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 의자는 원래 이 친구 거예요. 이 작품은 조커 영화 중에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방송하는 씬인데 들어가서 소파에 앉기까지의 디오라마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다 표현하기에는 조커 한 캐릭터만 있어가지고는 이 디오라마를 다 채우기에는 좀 너무 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머레이쇼 간판이라든가 요런 뭐 나무들이 배열돼 있는 아마 이 곡선이
이 디오라마의 포인트예요. 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좀 이쁠 것 같은 라운드를 준 작품이에요. 이 머레이쇼 강판을 일일이 손으로 커팅을 한 거예요. 라이브는 벽면에 붙어 있는 반면 요 나머지는 입체를 좀 주기 위해서 조금 띄웠어요. 이제 여기서 라이팅을 준 이유도 이렇게 쌓았을 때 그림자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걸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하철 씬이라는 게 조커라는 영화 안에서는 크게 임팩트가 있는 사실 장면은 아니에요. 장면은 아닌데 저희들이 약간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조금씩 첨가해서 만든 첫 번째 작업물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작업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게 영화 고증대로 보자면 지하철 내부 색깔이랑 저 지하철 밖에 있는 플랫폼 색깔이랑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밖에 색깔이 조금 더 밝고 안에 색깔이 훨씬 더 차갑거든요. 조커만의 공간을 지하철 안으로 설정을 하고 바깥쪽은 조커를 바라보는 이제 차가운 시선들을 이제 약간 차가운 불빛으로 좀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 전체 만드는 것 중에서 광량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재료가 지금 여기만 봐도 뭐 프라판이나 상부 LED나 뭐 손잡이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뭐 의자나 이런 환풍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재료라거나 이 20가지 이상 되는 재료들의 느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또 조명이니까 그래서 아마 제일 조명 작업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창문이 열리는 기믹이라거나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쓰레기통을 안에 넣어 놓는다거나 뒷공간에 플랫폼을 추가해 줌으로써 약간 좀 더 공간감을 좀 극대화시켜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규어라는 취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취미 중에 하나인데 그 피규어의 배경을 만드는 건 얼마나 더 마이너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걸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페어 형식으로 같이 전시회를 연다거나 하면서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포기를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신규 작업자들이 그런 분들이 잠깐 들어왔다 하지 말고 저희보다 한참 위에 먼저 작업하셨던 작가님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목표로 잡고 많이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좀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어요.